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우루과이 방송사와 지난 여름에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두고 아시아 인종 혐오성 발언을 통해 논란이 됐던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최대 12경기까지 출전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중징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편집되어 소개되면서 와전되거나 또 오해된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준TV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해석해드리면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 또 이 사태 이후 토트넘 라커룸 내에서 손흥민 선수와 벤탄쿠르 선수 사이에 어떤 일들, 어떤 분위기들이 펼쳐져 왔는지 인터뷰 전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열렸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신 공식 기자회견 발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경기죠. 토트넘 대 아스널 북런던 더비는 추석 명절 연휴에 펼쳐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데요. 스포티비 나우 그리고 스포티비 프라임을 통해 경기 생중계를 보실 수 있고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9월 15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한준TV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경기 전 분석과 당일 최신 이슈 분석 그리고 함께 경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를 진행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북런던 더비 입중계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회견 중요했던 질문과 답변 내용을 가감없이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질문은 항상 그렇듯이 선수단의 몸 상태, 선수단의 이제 어떤 변동 상황, 어떤 선수가 출전할 수 있고 또 출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게 되는데요. 팀 소식이 꽤 긍정적이다. 이미 기자들 사이에 현장에서 취재하는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는데 많은 선수들이 이제 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정하면서 국가대표팀 경기에 차출되었던 선수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온 선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만 말리 대표팀에 차출되었던 비수마 선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자회견 전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비수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뛸 수 없다. 이런 소문들이 나왔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오늘 이제 치료를 좀 받을 거고 내일 그러니까 경기 하루 전 마지막 훈련에서 상태를 좀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 경기 전 최종 훈련 단계에 지켜본다는 게 이제 통증이 확실히 사라지면 바로 경기를 뛸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심각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벤탄쿠르 선수의 징계 문제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원볼란치 자리에서의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선수가 비수마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면 비수마가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물음표가 붙었던 선수들 중에서 중요한 선수죠.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 미키 반더벤은 완전히 괜찮다고 했어요. 국가대표 휴식 기간 동안 충분히 훈련을 했다. 즉 모든 훈련을 정상 소화했기 때문에 반더벤 선수는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미닉 솔란키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후반부부터는 1군 훈련에 합류를 했다. 즉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전체 훈련을 다 했던 건 아니지만 아마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부터는 확실하게 훈련을 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마도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선발일지 교체 출전일지는 모르겠지만 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른 공격수 히샬리송과 윌 랭크셔는 재활 중인데 이 재활 단계가 있는 유일한 선수단 내의 두 선수라면서 일단 풀전력으로 사실상 아스널을 상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올 시즌 3경기를 치른 가운데 경기력은 계속해서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레스터 시티전 무승부, 특히 뉴캐슬전 패배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였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단점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단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 그에 대해서 팀이 90분 동안 꾸준하게 경기력을 보여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원하는 그 꾸준함과 안정성, 완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라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비슷한 지금까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결과가 더 빨리 나온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다. 즉 결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보다 결과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해야지 그 결과가 빨리 온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봐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선 3경기
3경기 모두 우리의 축구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축구에서 정말 훈련되고 또 일관된 접근 방식, 지금까지 준비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3경기를 모두 지배했다라고 하면서 상대 팀의 플레이를 못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상대가 어떻게 뛰는지를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를 하는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맞춤 전략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경기가 꾸준히 항상 경기 내내 경기를 확실하게 지배할 수가 없고, 특히 상대는 그런 토트넘의 대응형 축구를 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허점을 보일 때 노려서 이제 골을 넣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원하는 만큼 결과를 못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물론 나오지 않고 있지만 38경기가 지난다면, 즉 올 시즌이 끝난 시점이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성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식 밀고 나간다면 결과도 따라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거나 또 언제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게 최대한 빨리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집중을 해야 한다. 과정에 집중을 해야 결과가 온다. 결과를 위해 과정을 생략하고 과정을 신경 쓰지 않으면 결과도 결국엔 얻지 못한다라는 원론적인 본인의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의 라이벌전, 과정과 또 성장도 있지만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경기잖아요. 정말 특별한 경기가 좀 시즌 초반에 열리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빨리 열리게 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더 숙련되고 팀이 완성된 다음에 만나는 10라운드에서 15라운드 정도에 치르는 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그건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초반에 열린다는 것을 변명으로 삼지 않겠다라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 과정 때문에 지금 초반에 결과가 안 좋을 거다라고 꼭 감수하는 건 아니다. 이 과정에 집중하는 게 결과를 내기 위해 나도 노력을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리그가 시작됐는데 10m 지난 다음부터 전력 질주를 한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경주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첫 경기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시즌이 시작될 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경기를 할 때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완성도는 최고치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 순간이 지금 가장 잘 준비된 상태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올 시즌에 3경기만 치렀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서리근 면도 있겠지만 또 국가대표 소집 휴식 기간으로 인해 잠시 우리의 훈련 연속성에 멈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변명 삼지 않고 아스널과의 경기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즌 2차례 북런던 더비를 치렀지만 이기지 못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특히 후반기 경기는 완패를 당했죠. 어떻게 그 경험들을 요약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인도 이전의 커리어에서 많은 또 더비전을 치러봤고 특히 셀틱 감독 시절에는 레인저스와의 올드펌 클래식이라는 스코틀랜드 최고의 라이벌전도 치러봤었는데요. 모든 종류의 더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면서 북런던 더비 같은 경우에는 두 클럽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라이벌전, 더비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 더비 중에서도 가장 라이벌의식이 강한 경기가 토트넘 대 아스날, 북런던 더비거든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팀인 것도 그렇고 이 지역의 최고가 되겠다라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부분들 때문에 항상 조금 날이 서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일단 작년에 치른 두 경기가 모두 재미있었다라면서 우리도 아스널 원정에서 잘했고 또 대등하게 경기를 했고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우리 안방에서 아스널이 잘했고 또 아스널이 이겼고 우리가 전반전에는 끌려갔지만 우리도 거기 가서 잘했다라고 좀 항변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가 끌려가더라도 역전하려고 노력했던 장면들이 있었다. 두 팀 사이에는 항상 많은 골이 터졌고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나 역시 이 경기가 서포터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클럽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경기장에 나가서 성과를 내는 것, 우리가 준비해왔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기는 것, 그 큰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아스널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정말 중요한 상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길게 가져왔던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성대로 준비해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벌 관계와 관계없이 우리 역시 최고의 팀을 상대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도 항상 좋은 경기로 이기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스널이 이번 경기에 주장인 마틴 웨데고르, 수비형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가 뛸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전력에 큰 타격이다 보니까 이 점이 토트넘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포츠 베팅 업체라든지 또 영국의 유력한 매체들의 승부 예측 전망에서는 토트넘의 승리는 없고 잘해야 무승부, 그래도 아스널이 이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 아스널이 어떤 점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라고 보시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같은 날 열렸던 아르테타 감독의 토트넘전 기자회견에서도 아르테타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도전적인 경기 운영 방식과 축구 철학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관성, 접근 방식, 정신력에 있어서 아스널이 뛰어나다고 얘기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아스널이 정말 끈질기게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서 팀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다. 왜냐?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난 2년간 팀을 이끌어온 탄탄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줄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매 경기마다 아스널은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에도 시즌 내내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고 있다. 무엇보다 매 시즌마다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시즌을 거치면 거칠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2년 내내 경기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깨기 힘든 너츠, 견과류 같은, 호두 껍질 같은 아주 단단한 상대가 되겠지만, 또한 그런 팀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그런 팀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라면서, 어려운 상대니까 깨면서 더 좋은 그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더 동기부여가 된다. 또 이렇게 자신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스널은 우리보다 먼저, 나보다 먼저, 아르테타 감독은 나보다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팀을 꾸려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사실 아르테타 감독 역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 오면서 팀을 운영해 왔고 그 성과를 낸 상황인데, 다만 아르테타 감독이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실리적이고 조금 더 결과를 많이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해 왔다라는 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차이죠.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리적으로 큰 경기에 대응하는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을 상대로 이번 경기 어떻게 운영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날 사실 이런 아스널과의 경기가 큰 화제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중심이 됐던 내용이 벤탄쿠르 선수의 징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프리시즌 기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했던 바가 있지만,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결국에는 잉글랜드 축구협회,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기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경기 숫자의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축구협회가 이런 징계를 내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 징계가 이렇게 클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리그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고, 지금은 그 과정, 어떤 몇 경기 징계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점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징계를 막아달라고 움직일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다만 몇 경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벤탄쿠르 선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했던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잘 인지하게 됐다. 아주 큰 뼈저린 반성과 교훈의 시간이 됐다면서 일단 몇 경기 징계가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벤탄쿠르 선수에 대한 영국 축구협회의 징계 공식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미디어 인터뷰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어요. FA 규정 E3를 위반한 혐의인데, 이 E3의 위반 혐의가 어떤 것이냐,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욕설 또는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축구라는 경기, 축구라는 스포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것은 FA 규정 E3의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명시적이든 혹은 묵시적이든 국적이나 인종, 민족에 대한 언급을 포함했기 때문에 FA 규정 E3 2항에 정의된 가중 위반에 해당한다. 즉 그냥 욕설, 어떤 비하, 혐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FA에 소속된 리그나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게는 징계가 주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종적인 부분에 차별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발표가 영국 시간으로 9월 12일에 나왔는데 일주일 안에 혐의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된다. 즉 9월 19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고 좀 어떤 설명을 해야 된다. 그 결과 유죄로 인정이 되거나 또 혐의에 대해 아예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6경기에서 최대 12경기의 출전 금지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적은 징계를 받아라도 6경기를 못 뛴다라는 것, 사실상 프리미어리그, FA컵 등 한 달 이상의 경기를 빠지게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이 징계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스널과의 경기에는 출전할 수가 있지만 선발 출전을 결정하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동안 뛰지 못할 선수를 뛰게
포기하고 그 뒤에 공백을 갖느니 그 자리를 앞으로 맡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루카스 베리바르라든지 아치 그레이를 투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는 비수마 선수의 몸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비수마의 몸 상태가 좋으면 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벤탄쿠르가 선발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벤탄쿠르 본인의 개인적인 사과도 받았고 공개적인 사과도 받고 본인도 공식 입장을 표하면서 이 사건에 선을 긋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라커룸 내에서 분위기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영국 현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지금 규율 문제 이브 비수마가 경기 개막전을 앞두고 올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우승가스 흡입을 했던 것을 본인의 SNS를 통해 노출하면서 물론 그것이 개인 계정과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그게 또 지인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내부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당신이 화를 냈었다. 포스코글루 화를 냈는데 이 벤탄쿠르에 대해서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와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 두 선수는 사건 전반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둘이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각각 선수들에게 듣기도 했을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그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또 존중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결론 둘의 사이에 앙금은 남지 않았고 둘의 사이는 여전히 괜찮다고 했어요. 벤탄쿠르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사과를 정말 진심 어리게 했고 손흥민 선수도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팀 동료 중 한 명이자 가까운 사람, 친구가 실수를 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너 실수였다. 너가 나를 정말 마음 깊이 그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가 실수한 거 내가 이해하겠다.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축구 선수들이 현실 감각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폄하성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실 세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축구 선수나 일반 사람들 모두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축구 선수들이라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누군가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선수들도 알고 있고 벤탄쿠르도 이번에 알게 됐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한 사람으로서 대표를 하고 인간으로서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그 노력대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라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고 벤탄쿠르도 그런 실수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그 실수라고 두둔하면서 넘어갔던 내용으로 보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충분히 또 지적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중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속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이야기를 한다면 벤탄쿠르가 실수를 한 것처럼 실수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만회하고 반성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즉 이 사태로 인해 벤탄쿠르를 배제하고 내쫓고 방출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벤탄쿠르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좋은 사람이자 좋은 동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빅 에러라고 했어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한다. 속죄해야 한다고 했어요. 즉 이번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반면교사 삼아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그 징계를 마치고 나서는 벤탄쿠르는 문제없이 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 후반기 경기에서 토트넘이 아스널을 이길 경우에 아스널이 맨시티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일부 토트넘 팬들이 토트넘 선수단을 응원하러 와야 할 경기장에서 오히려 아스널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팬과 경기 중에 충돌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팬들의 극렬한 아스널전 라이벌 감정에 대해 배운 게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자 제가 몰랐던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극렬한 감정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라이벌 의식을 이해한다. 그 열정 이해한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맨시티와의 경기는 꼭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다는 점도 전적으로 이해하셔야 한다. 우리가 그 라이벌 의식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승리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 내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면서 앞으로도 같을 거라고 했는데요. 누구를 대표하든 이기고 싶지 않다면 절대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기고 싶지 않은 선수들은 투입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것이 일부 토트넘의 다른 이들과 상충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면서 그들의 라이벌 의식을 존중하지만 그들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며 저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정말 이번 주말에 열릴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릴 모든 축구 경기 중에 가장 뜨거운 경기가 될 텐데요.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북런던 더비는 경기 1시간 전인 9월 15일 밤 9시부터 한준 TV
한준TV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한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북런던 더비 실시간 방송 입중계 놓치지 않고 함께 경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